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에 MBC 기자단을 태울 수 없다라고 오늘 아침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언론계와 정치권이 오늘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 들어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MBC의 이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단체 또 대통령 기자실이 성명을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의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 관련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이다. 그동안 MBC의 외교 관련된 왜곡과 편파 보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MBC는 민항기를 타고 취재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취재에 합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기자실은 특정 언론사의 이 전용기 탑승 거부는 언론 탄압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성명서를 좀 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이 모든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실이 이 전용기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언론 탄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놓고 굉장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좀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는 이번 이슈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원래 이제 대통령 전용기가 보통 이제 순방 갈 때 예. 대통령이 탄 항공기에 함께 기자들을 태우고 가면서 예. 중간에 이제 취재 편의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죠. 예.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뭐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또는 지금 차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예. 사실 이제 그동안 MBC가 윤석열 정부에 보여준 보도 태도 예. 그것은 이제 정부 출범부터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정 요구를 계속했어도 전혀 뭐 시정되지 않고 뭐 최근에는 사실 이제 취재 윤리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예. 이 일이 많았었죠. 뭐 그 이전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고 대선 때 예.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는데 그것은 뭐 선거가 다 지나갔으니까 예. 그만두고라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공영방송에서 보여준 이 불공정한 예. 방송 행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미국 순방 예. 과정에서 보여준 댓글을 참 자막을 하지도 않는 말을 관로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오해하도록 만든 예.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사과 요구를 하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해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재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너무 한 당연한 것인데 결정이다. 당연한 조치다. 정당한 글쎄요, 조치다. 뭐 이제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뜻이 이제 또 문화방송 측이나 또는 예. 뭐 다른 좀 언론사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정권에서 보면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 세무조사를 해서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예. 또 기자를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데 비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취재 편의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취재 행위 자체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아니라, 있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보낸 공식적인 이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순방길에 이른바 이제 뭐 비속어 논란 속에 있던 보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PD 수첩에서 나온 실루엣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잘못된 왜곡 편파 보도가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이긴 합니다. 정말 일종의 이거를 보복성 조치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김재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응당한 정당한 대통령실의 조치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응당한 조치라 하더라도 보복성이 깔려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마치 언론사들이 공짜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오해를 준다고 봐요. 예. 실제 공짜로 탑니까? 전용기? 돈 내죠 언론사들. 언론사들이 다 돈 내고 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는 그러한 편익을 제공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 전체적으로도 저항하는 거예요. 마치 많은 편익을 주는 거, 공짜로 태워주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조차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현 시국에서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스스로가 물론 MBC가 그와 같은 어떤 그 보도에 있어서 조금 예.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 뭐 김건희 여사 실루엣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가는 예. 그런 건데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언론과의 각을 세워서 예. 또 그렇게 만드는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받는. 또 하나는 MBC가 그렇게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런 태도 하나 그 대응 자체가 뭐 정당성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여파가 대통령 잘하셨다. 이 정권 잘하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이번 사안을 놓고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DJ 때는 청와대 출입 금지를 시켰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기자실 통폐합을 통해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배현진 전 최고위원도 MBC는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 아니냐. 대통령 전용기 말고 민항기 통해서 취재 갔다 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반응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다. 엄연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이다.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여야의 시각이 좀 극명하게 달립니다. 외신 반응도 잠깐 보면 외신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미국 CNN 또 한국에 주재했던 BBC 기자들은 대체로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언제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 기관이 좀 언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권리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이제 지금 대구시장도 좀 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 청와대 대변인실에 근무하면서 제가 순방만 해도 뭐 수십 차례를 다 다녀왔으니까 이런 유사한 경험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는 사실 언론 프렌들리한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어 스태핑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 그때 취재 기자들이 위한 별도의 그 프레스룸을 천막을 야외 천막 형태로 만들어주고 가서 매일매일 이제 들려서 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한번 끓여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저는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 발언 중에서 국익과 외교 안보의 방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 기자단이 가더라도 수행 기자단도 우리 수행원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마크가 들어간 이제 표식을 비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가져가면은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 외국의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수행원인지 이쪽 크루인지 아니면 실종의 언론인지 구별하는 건 이제 영어로 표기가 되는데 그래서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거의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가서도 우리가 이제 취재 현장들을 사전에 언론인들이 다 가기 전에 다 배치를 하거든요. 누가 어느 행사가 다 배치를 해서 가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풀 기자단이 공유해서 다 뿌려주는 건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MBC가 보도한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아침에 나가는 과정들이 이게 약간 엠바고 이른바 보도 제한 그 시간에 걸려서 좀 나갔던 애매한 점들이 있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탑승을 거부하거나 혹은 MBC가 따로 이렇게 취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자들 좀 자율 규제 따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지난번 MBC가 보도했던 여러 가지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뭔가 정말 그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기자단이 원래 그렇게 룰을 깨고 하면은 출입을 정지시킨다든가 당분간 취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 사후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었으면 좀 나았을 거를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진 것은 오히려 마치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사적 감정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쉬운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에 대해서 뭐 진보지든 뭐 보수지든 간에 우리가 취재를 떠나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어떤 그 취재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풀되고 모든 것이 나가야지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르게 용도로 활용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언론의 금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뉴스와이드에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이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름이 전용기라고 이제 이름이 전용기다 보니까 전용기 배제에 대해서 이제 전용기를 태워줘라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시위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언론단체의 성명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취재가 허용되는 공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마음대로 제한해서 취재를 하지 말라.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란 뭐 한마디로 웃기고 계십니다. 정진석 위원장도 언론 통제가 아니라고 그것도 웃기고 계십니다. 전 우길 걸 좀 우기라고.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용인할 수 없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이 언론을 사찰하고 감시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대통령 시절에도 CNN 출입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질문 태도나 여러 가지를 놓고서 이제 조금 신경전을 벌이면서 백악관이 이제 CNN 기자 출입 정지를 시킨 적이 있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권력 기관에서 언론 출입을 제한하고 뭐 이랬던 사례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첫 사례는 아니에요, 이번이. 이에 대한 어떤 시각들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마저 듣고 이 이슈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 저는 뭐 MBC의 자업자득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 취재를 들어가서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 취재단이 그것도 영상 취재가 아닌 풀 팬 기자가 들어가서 귀로 들었으면은 그게 좀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영상 취재가 카메라를 당기면서 카메라에 잡힌 음성을 땡겨서 그걸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게 마치 그 정확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자막까지 띄워서 이거는 조금 언론으로서의 진실성에 복무하려는 자세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더구나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국익을 굉장히 추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장면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MBC가 성급한 측면이 좀 있었다. 그런 풀 취재를 들어가서 그 보도를 한 것은. 그래서 저는 MBC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MBC가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그 이후의 보도 태도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론은 MBC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대통령 순방을 떠나는데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사례는 좀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 기자들이 그 신청을 많이 하면 민항기에 추첨을 해서 민항기에 태우기도 합니다. 민항기에 태우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쫓아가기가 좀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힘든데, 근데 그거 힘든 거 빼고는 나머지 전용기 안에서 하는 거는 풀 취재단이 전부 다 카톡으로 다 날려주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이 쫓아다니기가 좀 힘든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갖고 이렇게 뉴스가 크게 번진 것은 대통령실의 실수도 있다. 이게 결국 MBC가 느낄 만한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태우지 않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예. 대통령실에 오히려 좀 더 큰 리스크가 간 것도 있지 않은가. 저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서 한 것은 결국 MBC에 대해서 조금 공정한 언론을 그 보도를 촉구하는 것은 맞겠지만 결국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이든 그 들리면 날리면 이런 것이 제소한되는 효과도 예.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무적으로는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언론이 진실성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도에서는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갖고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좀 과도한 그 언론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화풀이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번에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그 발표를 한 것은 조금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좀 쓰지 않았나. 뭐 저는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결정은 아마 좀 높은 분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주 높은 분 아니면 이 정도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분께서 조금 이 결정은 조금 앞으로는 조금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례가 남겨져 버리면 앞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 태도에 의해서 약간 수세적으로 그리고 수구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의 결정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의원이 언급하신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난 뒤에 한번 맞춰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참 좀스럽고 졸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세 분이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분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아요. 왜곡 편파 보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 XX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편파적이고 왜곡되게 들은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뭐 날리면 바이든 이거 확인됐습니까? 어떤 게 예를 들면 왜곡 편파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확정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왜곡 편파 보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 140개 MBC 따라한 언론사들은 다 그러면 편파 왜곡 보도한 겁니까? 그러면 전용기 아무도 태우지 말아야죠. 왜 MBC만 안 태워요? 140개 언론사들도 다 따라 있으면 왜곡 편파 보도 한 거잖아요. 그럼 전용기 태우지 말아야죠. 근데 MBC만 콕 집어서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MBC를 콕 집어서 다른 언론사한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방향과 다르게 보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매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게요. 전 진보 정부가 잘한 것도 많잖아요. 왜 맨날 잘못한 것만 골라서 따라합니까? 아주 기괴한 정부예요. 제가 볼 때는. 전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잘하는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 XX를 EXX로 들은 국민들이 난감하죠. 답답하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사 또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민주당사 이 정무실장 정진상 정무실장의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습니다. 근데 갖고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뭔가 챙겨서 나온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이 검찰의 소설 완성도가 낮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구체적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으니까요.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기각이 됐고,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적시한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실장은 정치적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쓰였는데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 공소장에는 이 지금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세 명이 이 700억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정도 428억을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을 저수지에 넣어뒀다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 때 쓰자 이런 얘기를 이제 김만배 씨랑 주고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확인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은 다 뭐 당연히 정진상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고 저수지에 실제 저수지에 담가놓은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하여튼간 은유적인 표현. 예. 실제 뭐 어디 저수지에 담가놓은 거 돈이 젖은 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민주당 그리고 대장동 관련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나 이제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예. 다 밝혀져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의 돈이 그 8억 원 가량의 돈이 서로 주고받고 전달되고 한 과정은 불과 작년의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돈 428억이라는 액수가 확정이 되고 그것을 앞으로 지분으로 인정해 주겠다. 예. 그리고 장차 그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사자 간의 대화에 의한 것이거든요. 예. 무슨 뭐 각서나 혈서를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당사자 간의 말이 오간 것은 그중에서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로 증거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 말이 오갔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돈이 실제로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까지 돈이 왔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 유동규에서 이제 김용 부원장으로 돈이 넘어갔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가 몽땅 착복했다 이런 주장이고 사실상 예. 김용 측의 주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유동규 이 사람은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 전후 맥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위치 예. 추적을 한다든가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 증거가 CCTV에 찍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말뿐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굉장히 아직까지 잘 모르고 그냥 뭐 우격 따짐으로 지금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단은 꼴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그런 지금 상태 정도의 입증만으로 해도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부 유죄 선고를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무죄다 또는 뭐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설인지는 몰라도 소설 속의 주인공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걸로 보이고 매일 살도 빠지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종필 행정관님. 네. 소설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라고 하는 뭐 반박할 만한 뭔가를 좀 제시하면 좋겠는데 그냥 당사자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문 발표 말고는 지금 뭐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데 진술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 증거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수색영장도 발부하고
체포영장은 뭐 오늘 정진상 씨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술인데요. 예. 진술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압수수색을 하라, 증거를 더 확보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법원에서. 근데 김용 부원장 확인한 게 뭡니까? 파일 4개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파일 4개. 그것도 3일, 1시간씩, 3시간밖에 안 가는데 거기 가서 압수수색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예. 당사에는 근무도 안 했어요. 정진석 실장이. 근데 거기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국회에 가서 실장실에 들어가서 했는데 확인한 게 언론기사 8건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예. 파쇄된 종이 한 묶음. 제가 알기로 이 동행했던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한 묶음도 아니고 한 줌이래요, 한 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는 왜 이런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그 아파트 집 있지 않습니까? 주거가 불안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CCTV를 갖다 다 확보해가지고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정진상 실장 출퇴근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사 거의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국회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당사에 왜 압수수색을 왜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주 중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지고 나온 증거도 없다고 얘기하니 저는 진술의 상황인 것 같고 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증거 그다음에 변론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법원의 시간에서 판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더라도 그 피의자, 그 범죄자가 그 기거하던 곳, 근무하던 곳 이런 것을 전부 압수수색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의 철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그동안 이미 정진상 부실장 정무실장, 예. 정진상 실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온천하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수수색이 뒤늦어서 몽땅 다 치워서 예.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압수한 게 없는 것 가지고 나무래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며 압수수색이라는 건 원래 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혹시 실수로 남겨진 증거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것은 지금 공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사에 이 실장의 사무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는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국회는 본인 사무실이 있으니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압수수색을 당사는 왜 하는 거죠? 했냐?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 내용과 또 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정식적인 추모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진상 의원으로부터 받은 그 문자 내용이 어쨌든 논란이 됐잖아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실제로 됐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정말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유족들 일부는 공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얘기랑 당 원내 대변인의 얘기가 달라요. 어느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글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민주연구원 쪽에서 그런 안이 올라왔을 테고, 예. 그러나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소위 대변인은 또 기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차중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 조건에 걸려서 이 현재 우리 현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 쉬쉬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당에서 오히려 차라리 정식적인 공론화해서 예. 유족들에게 여쭤봐서 대다수가
말하자면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된 데 가서 이상한 일을 통해서 예. 참사를 당한 것도 아니라면 기존의 관리에 따라서 정당하게 영정도 걸고 하는 어떤 추념 예. 하는 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당에서 상징적으로 대표가 말을 했으면 거의 한 70~80%는 당론이라고 거의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수 유족들께서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계셔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희생자 명단을 전체 공개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이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말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팔로우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딱히 여권에서 할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장례를 대부분 치르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예컨대 우리 자식이든 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희생되었으니 영정 사진도 내걸고 추모를 하고 싶다, 예. 추모하는 공간을 해달라 하면 그걸 왜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저 문자를 보내서 반드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전부 다 확보해서 공개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 부당하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이재명 대표는 약간은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누구를 위한 저 명단 공개이며 누구를 위한 사진 공개인가? 정말 저분들이 과연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또 정치 행사로 어떻게든 하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정의당의 조치에 제가 동조할지는 참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의당조차 이거 공개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사진 2개랑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사진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이른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이른바 웃기고 있네 메모지를 놓고선 질타를 했었죠. 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웃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이 사진은 또 뭔가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PPT 첫 페이지입니다. 그제 운영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질타하던 이수진 의원이 정작 자신의 이 PPT 첫 페이지에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제 웃는 모습을 넣었습니다. 이수진 의원 쪽실에서는 이 PPT 자료 이 표지화면은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바꿔놓는 형식이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이태원 참사 제목을 달 때 공통적으로 쓰는 저 표지 사진은 바꿨을 거예요. 그렇죠? 저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건 한마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의정 활동 활동 보고서입니까? 그러니까 저게 말 그대로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 PPT 자료로서 공개를 하는 건데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거 운영위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게 저렇게 하면서 그 메모지에 대해서 어쨌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듣는데 이수진 의원을 가끔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공감 능력의 부재가 오히려 이순진 의원의 발언들에 대한 신뢰도와 어떤 그런 정확성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해학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같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제대로 지적하는데 왜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실수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웃기고 있네라고 질타한 의원의 PPT 자료에 하필이면 또 이제 웃는 사진이 또 있어서 논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수죠, 실수라고 하니까요. 또 하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용산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지난 9일입니다. 이 소방대원들 119 비상이 걸려서 후다닥닥 나가는 모습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참석.
일선 소방서는 항상 출동에 대비하고 24시간 출동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대원들이 출동이 나면 이렇게 신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또 현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정치권에서 또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활동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못된 건가? 이게 미안해야 되는 건가? 이런 죄의식도 같이 느끼고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해. 예, 오늘 아침 뭐 몇몇 보수 언론 신문에 보니까 저 사진 이제 크게 실렸더라고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민망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읽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수진 의원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 원효대교를 관할하고 있는 이제 용산 소방서 쪽에서 원효대교 쪽에서 뭐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급히 이제 출동하는 건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저분들이 119 비상이 걸렸는데 안 나가고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나중에 크게 또 논란이 됐을 거예요. 지금 간담회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소방 자체 내에서도 감찰을 비롯해서 스스로 진상 규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수사도 소방에 대해서도 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지금 대원들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바쁘고 그리고 경황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저 간담회를 굳이 저 시간에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진상규명과 유족들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까 이수진 의원 얼굴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의문을 가진다는 얘기죠. 뭐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다시 뭐 위로와 추모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까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대규모 참사를 많이 봤는데요. 유족들이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영정사진 갖다 놓고 계속 정부에 대해서 성토하고 비난하면서 장례 치르지 않고 계속 몇 날 며칠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유족들의 마음인데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그런대로 정부에서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위로를 하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장례를 치렀거든요. 정부의 의지를 믿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부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유족들 다시 영정사진 걸어놓고 다시 다른 위로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정치의 뭐 어떤 특정 정파적 이익을 얻자는 것이지 유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참사를 겪어본 민주당일 텐데 과거를 좀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좀 이번만큼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이제 119 출동 신고가 벨이 울려서 황급히 이제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외면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참사로 이게 이제 심정지 상태가 되면 뇌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사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로 인해서 정말 뇌사에 빠진 이 장병 가족을 찾아가서 눈물을 짓는 모습입니다. 이 장기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멘트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대통령 스스로도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참사 과정에서 생명을 잃으신 분, 지금 아직까지는 뭐 뇌사 상태이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는 행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저런 것들이 진짜 일관성을 가지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제대로 진행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만 비판하시는데 제가 볼 때 황당한 거예요. 10월 초부터 전조현상이 다 드러났잖아요. 10월 초 그다음에 당일 4일 전 엄청난 전조현상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을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공감을 가지고 어떤 아픈 죽음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살펴줘야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어떤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는 문제, 그리고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 두 가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은혜 홍보수석의 메모지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서 얘기를 했고요. 어제 김은혜 수석은 다른 브리핑, 이번 순방과 관련된 또 대통령 행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 보겠습니다. 김은혜 수석과 그 강승규 수석 웃기고 있는 논란이 그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사실 뭐 국회 그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김은혜 수석이 이제 메모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쓴 거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고 퇴장 조치까지 당했죠. 종합적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대통령 얘기했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김은혜 수석과 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퇴장 조치한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 지도부가 도대체 뭘 했냐라고 또 엄청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당시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운영위원장 맞죠.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인가? 이런 이제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을 할 것 같지만 담합을 하게 되죠. 외부 세력이 국회에 대하여 이렇게 모독을 하거나 조롱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조호영 의원이나 뭐 배현진 의원조차도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연이어서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모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 자체 성향으로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하여도 사과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모독이고, 한편으로 보면 국회의원 출신의 청와대 참모들이 갖고 있는 그 오만함이자 나태함이에요. 국회에 내서 나도 해봤는데 저 뭐 웃기는 작자들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나를 공격해 이런 오만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 같은 생각에 항상 뭐 저기 기자들이 언제든지 뭐 필름 붙인 사진조차도 찍어내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두 가지 다가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국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웃기고 있나라는 말도 부적절했지만 그 국감장에서 개인적인 사담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와서 오히려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끼리 사담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공개 못한다. 이것도 한 번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대통령께서 그런 국회에 대하여 또 공격을 한단 말이죠.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전체 당을 통할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점차 일정 정도 1년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이게 갈등의 어떤 소지가 큽니다. 특히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 빨리빨리 행안부 장관을 교체 경질하고 더 플러스 행안부 장관은 상수라고 당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대통령이 판단 안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또 이 메모 논란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수석이 퇴장 조치라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화도 내고 또 불만도 토로했다, 이런 이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친윤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또 아니라고 해요. 대통령 전화 받지 않았다고 해요. 자, 두 분의 얘기 들어보고 이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운영위 국장 때 수석들 퇴장 관련해서 퇴장이 말이 되느냐고 이제 친윤계 의원님들께 전화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전화 받은 바가 없으니까 친윤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는 그냥 뭐 보도였겠지요. 저는 전화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국가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큰 중심을 잡고 가는데 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뭐 자자부로한 것까지 다 전화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네, 정진석, 성일종 의원은 그러면 친윤계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로 전화한 게 맞는지, 그래서 뭐 매가리가 없다,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이 메가리 이런 말을 쓰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은 대통령의 단어가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대담을 진행해가기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렵습니다만은 좀 가정을 전제로 하죠.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이 정도는 개입할 수 있습니까? 당무에 이 정도로 개입해서 너네 왜 장관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 너네 왜 수석들 퇴장당하는 건 못 막았냐? 이 정도는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뉴노멀이죠. 뉴노멀? 네, 새로운 규범이겠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참사에다가 경제 문제에다가 안보 문제에다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 바쁜 와중에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일일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질타하셨다고 얘기하면 저는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전례를 보면 문자까지 보내셨잖아요. 체리따봉이라고. 그러니까 전화 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그 당시에 문자까지 보내시는 분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계셨으면 전화하셨겠죠. 전화하셔가지고 왜 그것도 못 막습니까? 제 추정입니다. 왜 그것도 못 막습니까? 여당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그러면 이 가짜뉴스 보도한 이 언론사도 전용기에 태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상해요. 도대체가 좀 돌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론이 매우 힘들어요. 체리따봉 얘기를 가져오신 거 보니까 우리 김종인 행정관은 대통령이 전화한 거를 사실로 보시는 것 같군요. 아니고 다시지만 기자분들이 이 정도 글을 쓸 때에는 기사를 쓸 때에는 확인해봤겠죠. 확인 안 하고 이 기사를 씁니까?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들을 크로스 체킹을 안 한 다음에 기사로 쓰면 제가 볼 때 이건 MC보다 더한 거죠. 예, 방어권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네.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왜냐 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이퍼가. 국내에서 정치 활동할 때 페이퍼 보는 거하고 외국 가기 전에 페이퍼 봐야 할 내용이나 그리고 조심성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순방 가기 전에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왜 이래 메가리가 없느냐 너희는 뭐 하냐 이렇게 조목조목 했다는 것은 제가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을 보는 기준에서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오늘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일제히 튀어나온 목소리는 모르겠지만 일제히 튀어나온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좀 깃대를 잡고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풀린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바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복귀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귀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슈는 그 이슈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사흘, 나흘 계속 끌어가는 것은 대통령실에도 부담인데 지금 밖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 펴셔야 될 분이 자꾸 국내에서 싸움했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잠깐 좀 별도 트랙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역정을 메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왜 당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퇴장시켰냐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놓고 보면은 잘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그러한 당의 어떤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각색이 되면서 약간 좀 부풀려진 측면으로 해서 오보가 된 양상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왜냐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과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걸 굳이 내보내 했었느냐라는 데 대한 불만들이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사이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조금 과정돼서 대통령도 좀 불쾌하게 생각하더라는 얘기가 이렇게 좀 각색이 돼서 부풀려지고 뉴스가 되었다. 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조금 그건 또 오바이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차후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한 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 김은혜 수석에 대해 퇴장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유보적인 유연한 그런 모습
우유부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야당이 요구를 조금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밝혔고 김재원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더 질문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대통령이 정말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하나? 그게 대통령의 뜻인가? 윤심인가? 그러면 여당 내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 경질론은 다 사라지는 건가? 지금 사라지고 있나? 지금 더 이상 이상민 장관 경질 얘기는 더 이상 여당 내에서는 안 나오는 건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여당 내에도 유승민 의원도 여당이니까 뭐 사라지진 않죠. 경질하자 이런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이상민 장관을 지금 당장 뭐 사퇴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유보해달라는 그런 취지일 수는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이 그렇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인지 저는 뭐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해임 건의안을 내면 그럼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뭐 지켜줘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예컨대 지금 수습도 해야 되고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책임자에 대해서 가려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좀 그런 논리로 지금 당장에 뭐 누구를 바꿔라 뭐 이런 논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 아니다. 이것을 속단하기는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유승민 장관,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같이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그것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죠. 물론 뭐 대통령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설사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저는 뭐 옆에서 지켜본 경우도 있었는데 강요를 바꿀 때 정말 대통령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바꾸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려다 키우는 풍산개 논란이 연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죠. 나는 오히려 입양을 원한다. 입양해 줄 수 있으면 해줘라. 그동안에 그리고 이 개들을 키우는 데 들어갔던 돈들은 내가 다 부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고마워해라. 이런 이제 뉘앙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 개들을 데려다 키우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지자체를 좀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예 개들을 넘기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이니까요.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이와 동물을 몹시 사랑한 걸 저는 압니다. 혹시 이 풍산개들을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윤 대통령님은 지금 개가 5마리 그리고 또 고양이 또 한 4마리 이렇게 키우셔서 거의 집에 아마 다 차신 모양입니다. 강아지가 다 찼기 때문에 애완견을 더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글을 올리면서 이대로 갈 경우에는 이제 위법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전임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가져가서 소유하는 꼴이 되니까 현 감사원이라면 이건 나중에 또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을 약간 저격했죠. 그래서 최재형 지금 전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한마디씩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내놓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치졸하게 전 대통령을 모욕 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 두 분만 얘기 드릴게요. 짧게. 누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예, 위탁. 예.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절차가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 시행령을 바꾸고 그다음에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250만 원씩.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돼서 못 키우겠다 해서 지금 돌려주겠다 해서 실제로 돌려준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입양을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키우게 해달라. 법적으로 뭐 지금 이 상태가 되면 나중에 감사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비용까지 부담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해서 지금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말로는 무슨 말씀하셔도 결국은 월 250만 원씩 부담을 안 해준다고 해서 못 키우겠다 하시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무료로 키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돈 문제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이런 품위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인데 너무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풍산계라면 얼마나 섭섭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남북 관계가 잘 되는 듯이 화해의 제스처로 평양에 있던 풍산계를 데려와 가지고 청와대까지 데려와서 잘 먹이고 잘 키우다가 양산에 또 잘 키우겠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이야기해서 양산까지 데려갔잖아요. 6개월 지나서 지금 난 뭐 못 키우겠다고 데려가라고. 그러면 그 풍산계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사실 뭐 이거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마찰 혹은 김정은이 준 것에 대해서 뭐 문 전 대통령이 반환하는 듯한 모습 자체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 더군다나 돈 문제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또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동안에 사실은 뭐 푸틴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분들은 지금 서울대공원이나 또 에버랜드 이런 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지금 이 언론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서로 뭐 진실게임 하듯이 이런 논의하기보다는 아주 뭐 시행령을 해주기로 했으면 빨리 뭐 예산 지급까지 포함해서 뭐 마무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어차피 다 뭐 경북대 병원이나 어떤 지방 병원에 가서 어떤 건강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손을 들든지 빨리 이 사건 자체를 뭐 일반인들의 언론의 관심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용 부담 안 해주고 그냥 시행령으로 위탁해서 키울 수 있게 해주면 그럼 못 키우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시행령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돈을 지급하는 한 달에 부분이 250만 원씩 안 주니까 나 못 키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두 분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지난번에 돈 주기로 합의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것을 뭐 250만 원씩 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 그거 가지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려고 했지 않았냐 하면 더 추해지잖아요. 그 돈은 이제 행안부가 책정한 250만 원은 행안부가 책정한 돈이라고 합니다. 임의로. 근데 이게 행안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차원에서는 못 합니까? 그래도 그 대통령실에서 해야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법인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합니까? 예.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은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입니다. 그제 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윤 정부는 북과 대화 채널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비판이 좀 제기됐습니다. EU 대사를 만나서 그랬던 것이죠. 본인께서 이제 사과했어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자꾸 요즘 뭐가 좀 논란이 되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들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김의겸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 플러스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감 같은 것들이 계속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국회의원 개인이라고 얘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비판할 수 있고 좀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변인이라고 하는 공적인 직무에 있다고 얘기하면 당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거 정확히 객관적인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의 정책 방향이 핵심적인 논쟁이 돼야지
김의겸 대변인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중점이 되는 건 매우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의겸 대변인을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대변인으로서 역할에 맞게 본인이 조정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어떤 가부단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도 기자 출신이고 앞에 이제 우리가 MBC 얘기도 좀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친윤계 의원들에게 대통령 호통 얘기도 오늘 언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론이 좀 뭔가 이 자아성찰을 좀 해야 됩니까? 뭐 언론의 자아성찰보다는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 야구에서도 사타수 무안타면 감독이 다음 경기에 배제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스윙하면 헛스윙은 계속하는데 지금 4번째 타석까지 나와서 저렇게 헛스윙하면 공당에 대비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정말 그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맞는지 혹시 좀 제가 또 내려가서 조금 더 기량을 더 쌓아서 와야 하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형법에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특별 규정으로. 그래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거든요. 김의겸 의원은 외교사절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돼요. 그걸 이제 주 이유 대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통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인데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 해서 할 시간이 있습니까? 1분 정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는 사실은 그 소위 마리아 페르난데스 대사가 자연스럽게 그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한 것은 EU 대사를 보호해주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왜곡했다는 것보다는 내용상 걱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 김형주 의원도 지금 외교사절 모욕죄로 처벌받아요. 아니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DJ 때나 그 노무현 때는 싸우더라도 내부 콘택트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봐요. 근데 매번 이렇게 처벌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정도는 뉴스와이드에서 법리적 문제는 좀 그만했으면 해당 대사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아니 그런데 왜곡했다는 거죠. 사실은 걱정을 했다는 정도로 품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렇게 바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하고 외교 사절들이 얘기하겠습니까? 취재원 보호가 안 된 겁니다. 취재원 보호가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해당 대사가 아니라고 정정 요청을 했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또 사과를 했으니까. 너무 큰 실수를 하신 건 맞은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고요. 온마이크 보시고 저희 메인 뉴스 7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사실 희생됐는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명의 국화꽃 다발에다 대고 우리가 추모하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나 미국의 9.11 테러까지 현장에 가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이 쭉 적혀 있거든요.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책과 폐륜만이 보입니다.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합니까?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발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김동규 18세, 박가영 19세, 신애진 24세, 노은서 25세. 뉴욕타임스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정과 명단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는 그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이 앞서는 것은 아직 슬픔에 빠진 유족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